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첫 시간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1학년 때 후반기 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 이전에 사건이 뭐냐, 또 경우의 수가 뭐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또 동전을 던진다거나 이게 실험이 되겠죠. 그럼 주사위를 던졌다. 그럼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1부터 6은 눈이 6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무엇이었냐? 어떤 사건을 주목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그럼 짝수눈이 나온다. 그게 하나 사건이죠. 그러면 그 짝수눈이 나오는 경우는 2나 4나 6, 즉 세 가지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 이것이 실험이나 관찰이죠. 자, 실험, 관찰 단계입니다. 그럼 그 결과인 짝순이 나오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게 바로 결과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건. 그렇다면 이 짝순이 나오는 경우는 2나 4나 6. 자, 이런 경우 이해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이것의 가지수, 이게 바로 경우의 수다라는 얘기죠. 자, 경우의 수는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건을 집합에 대응을 시킵니다. 집합. 자, 집합에 대응시키고,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뭐에 대응되냐면은 그 집합의 원소 개수에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은 그 A는 2, 4,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NA인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사건은 집합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이제 원소 개수. 자, 이렇게 앞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두 가지 법칙이 이용이 되죠. 자, 허브법칙과 고법칙이죠. 허브법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더하여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것이고, 고법칙이라는 것은 곱하여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쩔 때 하부법칙을 이용하고 어쩔 때 고법칙을 이용할 것이냐? 자,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하부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또는으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제 분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부법칙은 분류. 자, 분류했을 때에 하부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간단한 사건 같은 것은 바로 세면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이 합해져 있을 때입니다. 또는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합해져 있을 때는 분류를 하게 되죠. 일일이 따지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류. 이게 분류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분류를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부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그러니까 분류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한 사건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됐다고 해봅시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A가 일어나는 경우, B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일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A 또는 또는으로 되어 있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누누 합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3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6이 되는 사건이 또 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3이 되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자, 누누 합이 3이 되는 경우. 자, 1, 2하고 2, 1.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죠. 자, 이럴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누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자, 순서상으로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1에다가 5 하나는, 그 다음에 2, 2, 4. 그 다음, 자, 둘 다 3이 나오는 이런 경우. 그 다음, 4하고 2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 5하고 1이 나오는.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몇 가지입니까? 자,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즉, 누누합이 3이 되는 경우하고 6이 되는 이 사건입니다. 또는, 그래서, 2에다가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5 해서 7, 즉, 합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두 사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을 여러분 하셔야 되죠. 누누합이 3이 되면서 6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법칙입니다. 자, 어쩔 때 고법칙을 이용하느냐면은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잇따라서 연속하여 이런 말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는 같은 시간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시간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두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연속적으로 B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same time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M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일 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일어난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법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자, 동전은 앞과 뒤. 자, 두 가지죠. 자, 주사위는요. 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죠. 자, 그래서 동전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주사위는 6가지.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동전이 앞면이고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뒷면이고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각각 6가지씩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12가지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더 들어봅시다. 자, A에서 B로 가는 길이 3가지 길이 있고요. B에서 C로 가는 길이 4가지 길이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 C로 가는 길은 몇 가지가 될까요? 라는 것이죠. 즉 A에서 B로 가는 하나의 사건과 B에서 C로 가는 하나의 사건, 두 사건이 연속하여 이어져 있죠. 이런 경우도 바로 고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4가지.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2가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게 바로 고법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러한 도로망이 되어 있을 때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A에서 D로 그냥 가는 경우하고 B를 거쳐서 가는 경우, C를 거쳐서 가는 경우 3가지로 분류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A에서 D로 가는 경우, B를 거쳐서 가는 경우, C를 거쳐서 가는 경우 3가지로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에서는 이 3가지 경우에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곧장 D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되겠죠. 자, 2가지.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2가지죠.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경우가 3가지입니다. 그
그래서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는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가지죠. 역시 3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그러면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3가지로 분류가 되죠. 분류한다는 얘기는 합의법칙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의 경우, 2의 경우, 3의 경우를 합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6 플러스 6 그러니까 14가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부법칙과 고부법칙을 모두 이용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2가지 법칙이 이용이 됐죠. 하부법칙과 고부법칙. 어쩔 때 하부법칙을 이용했다? 또는 이거나 즉 분류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부법칙을 이용했어요. 특히 분류할 때 주의할 점은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우 각각에 따라서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중복되지 않게.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각각의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서 구했다. 자, 이걸 우리는 하부법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시에 잇따라서 이럴 때는 고부법칙을 이용했어요. 특히 동시에라는 것이 뭐 세임 타임의 의미는 아니고요. 모두 다 일어난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잇따라서는 여러분 아실 것이고요. 도로망 같은 경우. 그래서 동시에 잇따라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했다. 즉 고부법칙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부법칙과 고부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여러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부법칙, 고부법칙 끝났고 다음에는 순열과 조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